남해군이 시책 일몰제를 통해 행정의 적시성과 대응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더라도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들을 선별해 과감하게 방향을 돌리고 있는데 비용 절감과 재원 확보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열기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체 한계에 도전하는 대회는 서부 경남을 비롯해 경남 12개 시군에서 25일부터 30일까지 분산 개최될 예정입니다. 수능까지 채 3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교육당국은 시설 점검에 만전을, 학생들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막바지 스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지역 화폐 예산을 축소한 데 이어 내년엔 전액 삭감하면서 한때 골목 상권의 버팀목으로 평가받던 지역 화폐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변화를 통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던 복합문화센터. 서부 경남에도 진주 상평3단과 사천 제2일반3단에 각각 센터가 들어섰는데 운영 성과에선 희비가 갈립니다. 데스크 시선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자체 정책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시책 일몰제. 서부 경남에선 하동과 산청군을 제외한 4개 지역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일몰제를 도입한 남해군의 경우 최근 조금씩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엽 기자입니다.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고 효과 달성이 불투명한 시책을 변경하거나 폐지시키는 시책 일몰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불편이 가중되는 시책에 낭비되는 행정력을 오히려 실익 있는 시책에 투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2022년 일몰제 조례 제정에 이어 이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어렵거나 추진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여러 사업들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그 방향성을 바꾸기로 한 것.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수혜도가 낮은 사업 28건을 시책 일몰제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산도 약 42억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무부서장들로 꾸려진 조정위원회에서 시책의 일몰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으로 결정 과정 신중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노량대교 홍보관 팝업스토어 위치를 남해각으로 변경한 것도 이 일몰제 운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군은 읍지역 문화시설의 편의 개선 목적으로 추진한 유배문학관 증축 사업 역시 당초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해 일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산 삭감이나 사업 축소로 마련된 재원은 주민들을 위한 시책으로 재투자돼 비용 절감은 물론 주민 편익도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예산 절감뿐 아니라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정책 마련의 적시성을 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과거 독점적 구조였던 행정체제가 오늘날 주민자치에 기반한 쌍방향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 또한 일몰제 도입 필요성에 무게를 더합니다. 정책 일몰제나 흔히 시책 일몰제를 도입해서 적시성, 대응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치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일몰제 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지방행정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제도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큽니다.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확보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 기존 유사 사업에 통합하거나 사업 방식의 전반적 수정과 보완을 더해 추진의 연속성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로 주민 수혜 범위 확대와 예산 절감 효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시책 일몰제. 정부가 규제 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전국 체육대회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경남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25일 개막해 경남 12개 시군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김상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맞닿은 칼끝이 서로를 향하고 빠른 속도의 공방이 이어집니다. 진주에서 진행된 전국 장애인 체전 펜싱 경기 모습입니다. 경상남도 진주까지는 처음 와봤는데 여기 사람들도 너무 다 친절하시고 또 봉사자들도 많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뛰고 있어요. 또 목표는 항상 금메달을 목표로 뛰고 있기 때문에. 파리 패럴림픽 4위를 기록했던 조은혜 선수는
서울 대표로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조 선수는 이날 금메달을 추가해 전국 장애인체전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매 경기 한순간한순간마다 집중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지금 게임 뛰려고 하고 있고요. 패럴림픽도 그렇고 뭐 국내에서 열리는 이런 큰 대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저희 이런 장애인 스포츠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지난 5월 창단한 경남 대표팀에서는 3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휠체어 펜싱에 입문한 지 3개월 차인 유신원 선수는 처음으로 전국 장애인체전에 출전했습니다. 3개월 정도 저희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지원으로 쭉 연습을 해왔는데 뭐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날 진주 실내체육관에서는 역도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데드리프트와 스쿼트 등 전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이날 49kg 이하급 벤치프레스에서는 대회 신기록과 한국 신기록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2004년생 천민기 선수는 이날 신기록 달성과 함께 전국 장애인체전 3연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믿기지가 않고요. 좀 너무 기뻐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제 최종 꿈은 올림픽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앞으로 좀 더 훈련을 열심히 하고 이제 기록도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역도와 펜싱 외에도 론볼과 조종 종목이 진주에서 진행되고 사천에선 농구, 남해에선 축구 경기가 진행될 예정. 29개 종목에 출전하는 517명의 경남 선수단은 종합 3위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경남에서 개최되는 제4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신체 한계를 뛰어넘는 뜨거운 도전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새해 맞이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능이 코앞입니다. 수능까지는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긴장감 가득한 고3 수험생 교실을 찾았습니다. 1번,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수능 영어 듣기 평가를 위한 점검이 한창인 교실 안.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펴놓은 책에 집중합니다. 3주도 채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막바지 스퍼트에 나선 고3 학생들입니다. 뭔가 시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말라 비틀어진 잎을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바스락하면서 부서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얼마 안 남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와 뒤숭숭하지만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반복합니다. 공부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출을 다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기출과 더불어 엔제와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접하면서 만약에 수능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펜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이후에 또 원하는 곳에 진학한 뒤에도 늦지 않기에 꼭 참고 공부에 매진합니다. 저는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춘 후에 제가 원하는 학과인 한의과에 진학하여서 한의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제가 일부러 근처에 있는 대학교 축제도 안 가봤습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대학에 가서 직접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직접 즐겨보고 싶어서 일부러 체험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연애도 해보고 싶고. 올해 수능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등으로 늘어난 N수생. 이번 수능에 2번 이상 대입에 도전하는 수험생은 16만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004년 18만여 명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실제 이번 수능엔 지난해보다 18,000여 명 늘어난 52만 2천여 명이 응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남 응시자도 3만 75명으로 지난해보다 730명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수능 최종 리허설이라 불리는 9월 모의평가가 쉽게 제출돼 상위권 변별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험생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입 전문가들은 주변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평소대로 준비하면서 건강관리와 생활습관에 신경 쓸 것을 조언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면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주도 채 남지 않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번 수능은 오는 11월 14일 시행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최근 진주시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보류 결정에 유감을 표한 가운데 시의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진주시의회는 25일 성명문을 통해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보류안이 가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이를 두고 지방의회 정치가 퇴행한 격이라는 감정적인 논평을 배포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11회 형평문학상과 형평지역문학상 수상자로 이영광 시인과 손영희 시인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영광 시인은 시집 살 것만 같던 마음으로 형평문학상을, 손영희 시인은 시집 세상의 두근거림은 다 어디로 갔을까로 형평지역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형평문학상은 진주 형평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문학과 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문학상입니다. 정부가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축소한 데 이어 내년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야당이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제2 요구로 결국 무산돼 지역화폐가 존폐 위기에 놓였는데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에서 미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소비자에겐 할인 혜택을, 가맹점주에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골목 상권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특히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낸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국비 지원에 있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소외당해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규모는 경남이 1,700억 원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3,500억 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다른 지역, 우리 같은 중소도시 이런 데 차별 지원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내년도 지역 상품권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결정했고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비 지원 축소로 지역 상품권 할인율 인하와 발행 규모 축소, 더 나아가 상품권 운용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더욱 다양화해 특정 업종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벗어내는 방식으로 지역 특화형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소득 증대를 위해 발행한 바 있는 청년 소상공인 상품권과 어린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등 각 지역별로 집중적인 소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해 소비를 유도하자는 겁니다. 또 지역 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핵심 소비 패턴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그 지역에 맞는 지역 화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국비 전액 삭감으로 운영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SCS 하준입니다. 산청 둔철천문대가 지구에 가까이 오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스진산 아틀라스 해성을 관측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스진산 아틀라스는 중국 스진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 천문대의 소행성 탐색 프로그램 아틀라스에서 확인된 해성으로 이번에 지구를 지나면 8만 년 뒤 관측할 수 있습니다. 관측회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열리며 예약은 둔철 천문대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함양군과 인당마을 협동조합이 오는 30일 인당마을 도시재생사업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인당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함양 원도심의 북쪽에 집중된 도시 성장을 남쪽으로 확장하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업엔 총 83억 원이 투입돼 주민 소통 공간인 인당 더 건강한 센터와 체험형 휴식 공간 파밍 스페이스, 무장애 안심 골목길 등이 조성됐습니다. 사천시가 서포면 구평리 서포 삼거리에 지방도 1003호선 도로 개선 공사를 마쳤습니다. 기존 도로는 굴곡으로 인해 상습 정체와 함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600m 구간 도로에 대해 개선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사천 에어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행사장 내에 마련된 승강기 안전 체험 차량에서 행동요령 동영상 시청과 VR 체험 등을 제공합니다. 한편 사천 에어쇼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남해군이 24일 국가숲길지정 타당성 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를 통해 군은 남해읍 등 6개 면에 이르는 50km 이상 구간에 대해 국가숲길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군은 향후 추가로 37km 구간에 더해 총 88km에 이르는 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며 통합 숲체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도 내 시군 공무원들이 새떼마을 우수 사례인 산청군 방하마을을 견학했습니다. 견학은 경북도 시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 설명, 현장 탐방, 사업 후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방하마을은 4년 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새떼마을 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 등 생활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녹용과 산삼 등 높은 단가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 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원재료 함량이나 소비 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6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활성화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인데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데스크 시선을 통해 짚어봅니다. 박성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 기자, 먼저 노후산단 활성화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하나는 시설을 개선하는 재생사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조 고도화 사업이었습니다. 시설 개선은 말 그대로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구조 고도화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구조 고도화 사업의 주가 되는 것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문화 여가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짚어볼 부분이 구조 고도화 사업인데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센터격인 건물이 필요한데 그 건물을 복합문화센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거점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인 서부 경남에서도 진주와 사천에 각각 센터가 생겼습니다. 정부와 경남도가 진주의 상평산단과 사천의 제2 일반 산단을 노후 산단으로 분류해 지원한 것인데 수십억 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돼 지난해 중순 각각 두 지역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됐고 하반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시점인데요.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주와 사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사천의 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개관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건물엔 세탁업체 한 곳만 입점했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센터를 통해 산단 활성화를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도 실망하는 눈치입니다. 시장님도 와서 이렇게 오픈식도 하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센터의 어떤
활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 계신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서운해하시죠.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거냐. 그나마 최근엔 사천문화재단이 공모사월단에 한지공예와 같은 공작 수업과 노래교실 등 2개의 강좌가 개설됐는데 이 강좌 진행을 센터에서 하기로 해 대관 업무에서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이에 반해 진주 상평산단센터에서는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줌바 댄스, 필라테스, 가죽공예, 모던 만화 등 한 달에 15,000원 정도의 수강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시가 정부 공모로 따낸 프로그램들, 전시, 공연, 연기 수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은 외주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예산도 따냈고 모두 지난해 완공해 운영에 들어갔는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불러왔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운영 주체로 보여집니다. 진주시는 기업통상과에서 직접 복합문화센터 실무적인 업무를 보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정부 공모에도 참여하고 있는 반면 사천시는 민간업체 운영 전반을 맡긴 겁니다. 사천시 산단 복합문화센터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사천 제2일반산단협의회인데 앞서 보신 대로 지금껏 자체적인 강좌를 하나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강좌 개설을 시도했지만 신청자가 10명에도 미치지 못해 불발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운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설명은 좀 궁색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두 산단 복합센터 어떻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진주 상평산단센터의 경우 양질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갖춰가면 될 일이지만 사천의 경우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천시가 센터의 일부를 창원대 우주항공 캠퍼스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2028년 10월까지 맺은 위탁계약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사천의 우주항공 관련 인적 인프라가 확대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대학의 센터 건물을 내줌으로써 당초 시민과 근로자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지은 시설을 시작도 못해보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된다는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 기자, 개관 1년에 맞은 두 지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현황 잘 들었습니다. 지자체 등 센터 운영 주체들이 숙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일요일에는 곳에 따라 가끔씩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이고 외출하실 계획 있으시면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하늘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3도, 산청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2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오후부터 구름 많고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제주는 종일 흐린 가운데 가끔씩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2도, 광주 13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후부터 흐리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35분, 간조 시각은 오전 10시 4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8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토요일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내리는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후 날은 계속 흐리다가 수요일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